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가 원래보다 10년 더 빨리 노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 영양 전문의이며 20년 넘게 한국에서 어르신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거쳐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거나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현재 73입니다. 아직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이름, 모든 의료 기록, 모든 대화 내용을 기억합니다. 제 나이 절반밖에 안 되는 동료들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5년 전,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고 제 뇌를 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십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솥에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을 이미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데 3초 동안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본인 집 화장실에 서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50세 이상 수십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은 그들 중 85%는 너무 늦을 때까지 전혀 경고 신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먹여야 하고 씻겨야 하고 화장실에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그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칼같이 날카로웠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누구나 나이 들면 좀 깜빡거리지 않냐고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연구했습니다. 혈액 수치를 측정하고 뇌를 스캔하고 매일매일 식단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번 드시고 있는 어떤 음식입니다. 서울 노인건강연구소에서 제가 수행한 연구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공된 백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조직을 직접 공격하는 특정 염증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높은 혈당 부하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또다시 치솟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해마가 손상됩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약해집니다. 기억을 담당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자기 가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뇌 부위들이 끼니마다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백미를 드신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나이 든 것과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10년입니다. 65세인데 75살의 뇌 기능을 가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70살인데 80살처럼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과 의존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손주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을 명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골든타임 안에만 발견하면 이 손상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의 이런 염증 지표를 되돌렸습니다. 70살 환자분들이 5년 전에 잃었던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범인을 제거하고 올바른 음식으로 대체하면 뇌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 뇌 스캔, 혈액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숨겨진 쌀 공급원들,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회복시킨 정확한 30일 계획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런을 보호하는 정확한 음식들, 손상을 즉시 멈추는 간단한 식사 시간 전략, 그리고 지금 50세 이상 모든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뇌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3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80대의 날카롭고 독립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것과 70대의 자녀들의 이름도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내용은 날카로운 정신으로 손주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과 그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년 넘게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몇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십니다. 10,000번도 넘게 해왔던 것처럼 부엌으로 발을 옮기십니다. 밥솥에 손을 뻗습니다. 익숙한 하얀 김이 올라옵니다.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조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침밥을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뇌 속에 조용한 살인자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끼니마다 점점 더 빨리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말입니다. 저는 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지금 부엌에 있는 그 흰 쌀밥 말입니다. 에너지를 준다고 들었던 그 쌀밥. 여러 세대 동안 한국 식사의 기초가 되어온 그 쌀밥.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억을 훔치고 생각을 흐리게 하고 뇌를 실제보다 10년이나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숨겨진 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마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해보세요. 그 두개골 뒤에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의 부분인 해마가 있습니다. 흰 쌀밥을 먹을 때마다 그 공간 안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쌀밥이 소화기관에서 너무나 빠르게 분해되어 혈류에 설탕을 쏟아붓습니다. 통곡물처럼 천천히가 아닙니다. 폭력적으로. 댐을 여는 것처럼. 15분 안에 혈당이 치솟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된 사실입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73입니다. 그 숫자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증하면 몸이 당황합니다.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급증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들은 금속에 녹이 세운 것처럼 뇌 조직에 달라붙는 끈끈하고 손상된 단백질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이것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는 55세 이상의 1200명의 환자를 8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이된 흰 쌀밥을 먹은 사람들은 피하는 사람들에 비해 해마에 상당한 위축을 보였습니다. 위축! 그들의 뇌가 물리적으로 더 작았습니다. 그 차이는 10년의 노화와 맞먹었습니다. 송파구의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68세에 제 병원에 왔습니다. 은퇴한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평생 똑똑했습니다. 갑자기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다녔던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겁에 질렸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뇌는 특히 전전두엽피질에서 심한 염증을 보였습니다. 그곳은 의사결정과 계획을 위한 사령센터입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무엇을 드십니까?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밥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68년 동안. 저는 무엇이 그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혈당 급증만이 아닙니다. 흰 쌀밥은 가공 과정에서 모든 보호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견은 사라졌습니다. 배아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뇌를 보호할 영양소가 거의 없는 순수한 전분입니다. 염증을 진정시킬 마그네슘도 없습니다. 신경 기능을 지원할 비타민 B도 없습니다. 그 폭력적인 당분 흡수를 늦출 섬유질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부분은 이것이 촉발하는 염증 연쇄 반응입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증할 때 날마다, 해마다 뇌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게 됩니다. 네, 당신의 뇌도 몸처럼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에너지를 위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것들은 굶주립니다. 오작동합니다. 죽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딸의 전화번호를 잊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부엌에 서서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우리 연구센터에서 3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그룹은 계속해서 매일 흰 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마다 그들의 인지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쌀밥 먹기를 중단한 사람들은 기억 회상 테스트에서 38%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38%. 그들의 브레인 포그가 걷혔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명료함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밝히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게 들릴 것이지만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 왔고 지금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매일 쌀밥을 먹은 환자들, 건강한 전통 식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따른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10년 늙어 보이는 뇌 스캔을 가지고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60대 초반의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계부 정리를 하지 못하거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간단한 요리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활동적인 70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고급 영상을 사용하여 그들의 뇌 안을 들여다봤을 때 악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극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의사결정과 계획을 통제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제가 보통 15년 더 나이 든 환자들에게서만 보는 염증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지금 당신의 부엌 찬장에 앉아 있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5분 이내에 그 쌀밥은 혈류에서 순수한 설탕으로 분해됩니다. 혈당 수치가 빠르게 급증하여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혈당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췌장이 당황하여 그 당분을 낮추기 위해 시스템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급증과 추락마다 뇌 조직의 염증 연쇄 반응이 촉발됩니다. 염증을 불처럼 생각하세요. 가끔 작은 불이라면 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나 30년 동안 매일 하루에 3번 같은 방에 작은 불을 지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방, 당신의 뇌는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뇌 세포 사이의 연결인 뉴런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고 중추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굳고 좁아집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문자 그대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저에게 강남구에 사시는 이씨 성을 가진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따님이 어머니께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씨 부인은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씨 부인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은 죽, 점심은 밥과 반찬, 저녁은 또 밥? 68년 동안 매일 3번의 엄청난 혈당 급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화혈 색소 검사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이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수치는 높았지만 당뇨병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 소중한 뇌는 당뇨병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손상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밥 한 그릇 한 그릇마다 진행됩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50세 이상 성인 3,000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서 흰 쌀밥을 하루 2번 이상 주식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인지장애 발생률이 47% 더 높았습니다. 47%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식사한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정하고 꾸준한 연료가 필요하지 혈당이 급등했다 급락하는 롤러코스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밥을 먹은 후 혈당이 치솟을 때마다 뇌는 과학자들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파괴적인 분자인 활성산소가 뇌세포의 섬세한 지방막을 공격합니다. 뇌는 염증을 일으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만성염증은 원래 문제보다 더 해롭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렸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며 웃어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들이 경고 신호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상이 시작되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그것을 멈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억 중추가 특정 지점을 넘어 축소되면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40년간 영양과 노화를 연구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밥을 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기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뇌 스캔에서 목격한 문서화된 세포 파괴입니다. 첫 번째 기전은 제가 당 쓰나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시면 15분 이내에 혈당이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조리된 흰 쌀밥 한 공기는 순수한 각설탕을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포도당을 급등시킵니다. 혈당이 정상 수치인 90에서 20분도 안 돼 180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거미줄처럼 섬세한 작은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당 쓰나미가 매일 하루 3번 이 혈관들을 강타할 때 혈관벽에 금이 갑니다. 미세한 파열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각각의 파열은 염증 화학물질이 뇌 조직으로 직접 새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기전은 염증 연쇄 반응이며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기억력이 실제로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염증 화학물질들은 해마를 먼저 공격합니다. 해마는 기억 중추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해마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바로 손주들의 이름, 집 주소, 배우자의 얼굴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쌀밥 섭취로 인한 염증은 특히 이 부위의 신경세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5년 동안 72명의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2번 밥을 먹은 모든 환자가 MRI 스캔에서 해마 축소를 보였습니다. 축소입니다. 그들의 기억 중추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 강남 출신의 68세 여성이 씨는 딸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뇌를 스캔했을 때 해마가 18%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18%나 작았습니다. 그분은 68년 동안 매일 아침 죽을 드셨는데 건강에 좋고 소화에 부드럽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전은 제가 인슐린 차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것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뇌가 기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포도당에서 나오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매일 쌀밥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키면 뇌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인슐린을 뇌세포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년간 쌀밥을 섭취한 후에는 자물쇠가 막힙니다. 열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당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혈류의 에너지가 바로 거기 있는데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두엽 피질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전두엽 피질은 의사결정, 성격, 계획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통제합니다. 여기가 굶주리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간단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1시간에 같은 질문을 5번 반복합니다. 저에게 인천 출신의 73세 환자 최 씨가 계셨는데 은퇴한 은행 지점장이셨습니다. 평생 칼처럼 날카로우셨습니다. 30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실수 없이 관리하셨습니다. 아들이 한밤중에 부엌에 서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는데 혼란스러워하시며 저녁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검사했습니다. 뇌세포가 90%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90%입니다. 정상 혈당 수치에도 불구하고 뇌가 기아 모드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매일 빠짐없이 하루 3번 쌀밥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흰 쌀밥이요. 그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쌀밥이 건강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3가지 메커니즘이 완벽한 폭풍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당 쓰나미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염증이 기억 중추를 파괴합니다. 인슐린 차단이 의사결정 능력을 굶깁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쌀밥을 계속 드시는 매일매일 가속화됩니다. 이제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쌀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박 박사는 노인들이 이러한 특정 조리법을 제거하고 90일 이내에 인지 기능이 개선된 2,000건 이상의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오늘 밤 정확히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조리법은 데워 먹는 남은 밥입니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밥을 짓고 식힌 다음 날 다시 드면 분자 수준에서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식는 동안 형성되는 저항성 전분이 뇌를 공격하는 이중 무기가 됩니다. 갓 지은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더 높이 치솟게 할 뿐만 아니라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도 생성합니다. 이것은 당뇨병성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독소입니다. 어제 볶음밥이나 든 흰밥을 드실 때마다 이 뇌 파괴 분자를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억 중추인 해마로 곧장 이동하여 뉴런의 접착제처럼 달라붙습니다. 박 박사의 영상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든 밥을 먹은 노인들은 완전히 피한 사람들에 비해 11년치 노화에 해당하는 해마 위축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보세요. 거기에 남은 밥 용기가 있나요? 즉시 버리세요. 낭비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묵은 밥 3컵보다 더 소중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리법은 죽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죽은 아픈 사람에게 주는 음식이잖아요. 위장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쌀을 죽으로 끓이면 전분이 너무 완전히 분해되어 순수한 설탕물보다 더 빨리 혈류로 들어갑니다. 박 박사는 노인 환자들이 죽을 먹은 후 혈당 반응을 측정했었는데 같은 양의 흰밥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 급증이 43% 더 높았습니다. 췌장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인슐린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에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져서 뇌가 포도당 기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추락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굶주린 뇌세포가 자신의 구조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신경 경로를 보호하는 미엘린 외피를 분해합니다. 기억을 담고 있는 시냅스 연결을 잠식합니다. 죽 한 그릇이 하루에 3번이나 뇌를 손상시키는 급등과 급락의 순환을 만듭니다. 아침 죽, 점심, 그리고 혼란스럽고 피곤함을 느끼는 오후 추락. 그 혼란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급성 노의 손상입니다. 박 박사는 강남구에 사는 79세의 이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클리닉에 왔습니다. 부엌에 서 있다가 왜 거기에 갔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딸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이 여사는 소화에 좋다고 남편이 말해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죽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녀를 30일 제거 계획에 넣었습니다. 죽도 없고 쌀도 전혀 없으니요.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야채를 곁들인 찐 계란과 작은 생선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40일 후 이 여사는 울면서 클리닉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4명의 손주 생일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다시 낱말 퍼즐을 풀고 있었습니다. 3번째 치명적인 조리법은 흰쌀을 기본으로 하는 잡곡밥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속입니다. 시장에 가서 17가지 곡물이 섞인 건강해 보이는 봉지를 삽니다. 영양가 있는 옵션을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분을 읽어보세요. 흰쌀이 첫 번째로 표시되어 있다면 위에 건강한 곡물 장식을 얹은 90% 흰쌀을 먹는 것입니다. 혈당 부하는 순수 흰쌀과 거의 동일합니다. 박 박사는 서울시장에서 판매되는 신민법 석의 인기 잡곡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그중 19개가 부피 기준으로 85% 이상이 흰쌀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자신을 독살하는 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체하세요. 순수한 보리를 사세요. 순수한 기장을 사세요. 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퀴노아나 메밀을 사세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할 때 6개월 후 뇌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쌀이 어떻게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의사가 이 조용한 살인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흰쌀 한 알 안에는 우리가 급속 혈당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혈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쌀을 삼킨 후 15분 이내에 일어나는 격렬한 급등입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고 뇌 조직은 제가 염증 폭풍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흰밥 한 공기를 먹으면 순수한 설탕을 섭취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혈당이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쌀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쌀에는 소화계에서 설탕보다 더 빨리 분해되는 특정 아밀로펙틴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당이 홍수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췌장이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포도당이 필요한 뇌가 갑자기 과도한 양의 폭격당합니다. 이 폭격 중에 햄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오래된 기억을 회상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과도한 포도당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뇌의 세포가 안쪽에서부터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 생각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다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전두엽피질은 훨씬 더 심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 영역은 집행 기능, 결정을 내리고 미리 계획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통제합니다. 쌀이 날마다, 해마다 반복적인 포도당 급증을 일으킬 때 전전두엽피질은 말 그대로 수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뇌 스캔으로 측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 쌀을 먹는 사람이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쌀을 피한 10년 더 나이 든 사람과 동등한 뇌 부피 감소를 보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혈당이 다시 내려갈 때 멈추지 않습니다. 급등 후에 급락이 옵니다. 혈당이 2~3시간 내에 급락합니다. 이 급락은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 주로 코르티솔을 방출하도록 촉발합니다. 상승된 코르티솔은 해마를 다시 직접 공격합니다. 밥 한 그릇에서 2번 손상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급등에서, 한 번은 급락에서. 이제 서울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쌀은 또한 뇌가 이 일일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 비타민 B와 아미노산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쌀은 부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회복에 필요한 영양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퀴노아나 보리와 같은 다른 통곡물과 비교해 보십시오. 소화 중에 실제로 뉴런을 보호하는 보호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적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밥 한 그릇이 내일 치매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그릇을 10년 동안, 그것은 뇌 조직에 대한 10,000번 이상의 염증 공격입니다. 각 급등은 몇 개의 뉴런을 더 손상시킵니다. 각 급락은 몇 개의 연결을 더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립니다.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은 정기적으로 쌀을 먹는 노인과 대체 곡물로 바꾼 노인의 혈액에서 염증 표지자를 테스트했을 때 나왔습니다. 90일 이내에 쌀을 먹지 않는 그룹은 주요 염증 표지자인 C반응성 단백질이 42% 감소했습니다. 인지 테스트 점수가 측정 가능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 30초가 걸렸던 간단한 기억 작업이 이제는 18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밥그릇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 쌀과자, 쌀국수, 쌀시럽, 빵과 페이스트리의 쌀가루, 심지어 일부 약물은 충전재로 쌀 전분을 사용합니다. 부산의 많은 환자들이 식사 때 밥을 끊었지만 매일 오후 쌀 기반 간식을 계속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뇌 염증 표지자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엌에서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라벨을 읽으십시오. 모든 가공식품에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쌀은 현대 식단에 너무 완전히 침투하여 피하려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85세의 날카로운 정신적 명료함과 70세의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다음 식사 전입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쌀에 대한 6번째 치명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몸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이미 발생할 때까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쌀은 뇌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흰 쌀을 먹으면 혈액의 설탕이 매우 빠르게 매우 높아집니다. 이 설탕 분자는 뇌 조직의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이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손상된 단백질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의 부분인 햄에 축적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환자들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불평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갔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식단 기록을 조사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평생 하루에 3번 밥을 먹었습니다. 당화 과정은 50세 이후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몸이 이러한 손상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50세 이후에 먹는 밥 한 그릇마다 뇌 기계에 또 다른 녹층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5년 안에 축적이 상당해집니다. 10년 안의 손상은 쌀을 피한 10년 더 나이 든 사람과 똑같아 보입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화 최종 산물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뇌 전체에 퍼져서 가는 곳마다 염증을 만듭니다. 뇌는 손상을 청소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내 방역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더 많은 염증을 만듭니다. 쌀이 포함된 식사마다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제 눈을 뜨게 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이 여사라는 여성이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교사였고 매우 지적이었고 항상 건강을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걸었고 비타민을 먹었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딸과의 전체의 대화를 잊기 시작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전 전화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같은 질문을 하며 딸에게 3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여사에게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뇌스캔은 해마의 상당한 수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는 극도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매 끼니마다 작은 공기의 밥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하고 전통적이며 에너지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습관이 자신의 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즉시 이 할머니를 쌀 제거 계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첫 달 안에 그녀는 모든 쌀을 콜리플라워 라이스와 퀴노아로 대체했습니다. 그녀는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의 섭취를 늘렸습니다. 그녀는 IP 채소와 베리류 같은 특정 한겸증 식품을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그녀의 염증 지표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그것들은 60%나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더 예리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당화의 원인을 제거하면 여러분의 뇌는 마침내 치유하고 축적된 손상을 제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염증이 감소합니다. 신경 연결이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50세가 넘었고 여전히 규칙적으로 쌀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것보다 더 빨리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만드는 것을 미루는 매일매일 더 많은 당화 최종 산물이 여러분의 뇌 조직에 축적됩니다. 손상은 그 자체로 복합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억력을 확인해 보세요. 3일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애쓰지 않고 떠올릴 수 있습니까? 만약 잠시라도 망설였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당화 손상에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흰 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찬장에 있는 쌀을 다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를 보호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마지막 몇 분 동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이 5년 후에 여러분이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동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쌀과 그것이 노화되는 뇌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학을, 염증 경로를, 여러분이 그 흰 곡물을 먹을 때마다 해마 내부에서 일어나는 혈당 파괴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변화 없는 지식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통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맞춤형 30일 구조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1단계. 내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부엌으로 가세요.
모든 찬장을 여세요. 모든 선반을 확인하세요. 모든 흰 쌀 봉지, 모든 쌀 과자 포장, 모든 쌀 시리얼 상자, 모든 쌀가루 용기를 찾으세요. 그것들을 모두 조리대 위에 놓으세요.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면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 다음 버리세요. 기부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주지 마세요. 이것들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지 시한폭탄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 시한폭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2단계. 앞으로 3일 이내에 대체 곡물을 구입하세요. 이것을 적으세요. 퀴노아, 보리, 강철 절단 귀리, 메밀, 기장. 이 5가지 곡물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정확히 총 2kg이 필요합니다. 밀봉 용기에 보관하세요. 이들 각각은 55 미만의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 대신 보호합니다. 쌀을 향한 옛 습관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 대신 이것들을 손에 드세요. 3단계. 3대1 규칙을 배우세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쌀을 먹던 모든 식사마다 이제 접시에 3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3분의 1은 여러분의 새로운 보호 곡물이어야 합니다. 3분의 1은 색깔 있는 채소여야 합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들은 이미 여러분의 뇌에 있는 염증과 싸우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은 깨끗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두부, 계란, 고등어, 콩. 이 3대1 규칙은 모든 것의 균형을 다시 잡습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일주일 안에 안정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수백 번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4단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해야 하며 그 아침 식사는 최소 20g의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잘 때 여러분의 뇌는 수리 작업을 하면서 포도당 비축량을 사용합니다. 깨어나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탄수화물만 먹으면 여러분의 뇌는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연료를 위해 자신의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20g의 단백질은 즉시 이 자기 잠식 과정을 멈춥니다. 계란 3개와 한 줌의 호두,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 의식입니다. 5단계. 신경 연결을 위한 수분 공급. 매일 정확히 8잔의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지근한 물을 의미합니다. 차갑지 않게요.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여러분의 뇌는 73%가 물입니다. 약간만 탈수되어도 여러분의 뉴런은 올바르게 발화할 수 없습니다. 단어를 잊습니다. 집중력을 잃습니다. 안개 낀 것처럼 느낍니다. 8잔.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6단계. 혈류를 위한 운동. 저는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20분간의 연속적인 걷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천이 자연스럽게 더 높고 관절이 가장 유연할 때요. 이 걷기는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전전두엽 피질로 직접 펌프질합니다. 그것은 염증성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생성합니다. 20분. 변명은 없습니다. 7단계 마지막 중요한 부분. 뇌 배수를 위한 수면 자세. 여러분의 뇌에는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수면 중에만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오직 머리가 정확히 적절한 각도로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베개로 머리를 몸보다 약 10cm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척 수액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베개 높이를 바꾸세요. 이 7가지 단계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인지 기능, 저에 맞서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쌀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간 10년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방법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렇게 하다따미가 잊어봐야 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마도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이것이 자신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명료하고 온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인 모든 지인에게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몸에 망가진 정신이라는 비극을 예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사에서 쌀을 대체하기 위해 어떤 곡물 대안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환 계획이 궁금합니다. 뇌 건강 보호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아직도 매일 쌀을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